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고 왕곡리 유적에 왔습니다. 왕곡리 유적 이렇게 전문적으로 박물관도 있어서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왕곡리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기와 조각들이라고 합니다. 왕곡리 유적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남측 궁궐, 담장, 중앙 문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면은 이렇게 탑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화면도 너무 이쁘게 나와요. 이곳이 왕곡리 유적에서 가장 큰 건물터라고 합니다. 정전 건물터라고 해요. 이곳이 처음 발견이 됐을 때 이 탑이 발견이 되니까 여기가 절이었나? 그래서 이러신 거예요. 실제로 절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백제 멸망하고 나서. 근데 이제 발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건물터들이 발견이 되면서 유물들도 발굴되고 하니까 절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족의 집인가? 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넓고 이래서 했는데 여기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왕궁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당터입니다. 이곳은 부처를 모시는 그 사찰 중심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백제 말에서 통일신라 초기 그때쯤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6년에 왔을 때는 이 뒤에가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뒤에는 전혀 못 갔었는데 이제 조사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다 개방이 되어서 이 뒤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로라고 합니다. 일단 수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은 후원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이 후원이 개방이 안 됐었어요. 발굴이 안 끝나서. 네, 이렇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이제 왕곡리 유적 앞부분, 여긴 뒷부분, 저기 넘어가면 더 있어요. 뒷부분입니다. 이곳은 무왕 때는 확실히 사용이 되었는데 그 전에 해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해왕도 이제 익산 지역에다가 자기 근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해왕은 금방 죽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그 사람이어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암살설도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저 밑에도 계속 있으니까 오시면 앞부분만 보고 가지 마시고 뒤에도 오셔서 다 보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수로가 이렇게 U자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북쪽이에요. 북쪽 궁궐, 담장, 문터까지 왔어요. 아까 남쪽에서 시작했잖아요. 반대편은 북쪽까지 왔습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자, 왕곡리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 저는 바로 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무조건 화장실 무조건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이 발견된 게 아니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그런 화장실이 발견이 됐어요. 대형 화장실이라고 써있죠.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관람할 때 안전에 주의하시라고 합니다. 화장실 유적을 향해 갑니다. 왠지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화장실 안에서 지금 볼일을 보고 계세요. 여기도 화장실, 대형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이 화장실 유적이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삼국시대에 이제 만든 화장실 중에 가장 먼저 발견이 된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배수시설, 정화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물건을 만들었던 공방이 있던 자리입니다.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미륵사지입니다. 짜자자자잔. 박물관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여기 2016년에 마지막으로 왔었는데요. 그때는 보수 작업을 끝내기 전이어서 이렇게 공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끝내서 이렇게 정비를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진짜 여기 한번 오시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연못이 있고요. 뒤로 미륵사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자기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보수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수 작업을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곳은 미륵사지의 단간지주입니다. 이 단간지주는 여기다 깃발을 걸어서 여기가 절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간지주의 크기에 따라서 절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탑이 있고 미륵사지가 있고 저쪽으로 서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쪽에 있는 금당터입니다. 미륵사지에는 이제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총 3개의 금당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동쪽에 있는 금당입니다. 실제로 발굴조사에서도 3개의 금당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건물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당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륵사지입니다. 이곳은 백제의 미륵사라는 절이 있던 터인데요. 이 미륵사는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되었는지는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왕이 자기 부인과 함께 이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서 부인이 여기에다가 절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법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신통력으로 그런 기이한 힘으로 여기 있던 산을 모두 다 깎아서 하루 만에 평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평지에다가 지은 게 바로 이 미륵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미륵사 절을 지을 때 신라의 진평왕이 그 인부들을 보내서 도와줬다고 해요. 왜 진평왕이 도와줬을까요? 바로 무왕의 그 서동설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동이라는 사람은 익산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추정을 해요. 아빠는 백제의 법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엄마는 아마 익산 지역에 세력을 뒀던 한 귀족 출신의 그런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서동 탄생설화에서는 용이 한 부인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나와요. 그 용이 이제 왕이라고 직접 기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용이라고 적었다고 추정을 하고 이 용을 법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이 신라의 공주가 되게 예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라로 건너가서 공주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그게 바로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아이들한테 불러서 소문을 내게 한 거예요. 서동이랑 그 공주랑 밤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평왕이 자기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딸을 내쫓아 버린 거죠. 서동이 공주가 내쫓기는 그 길목에 서 있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공주를 에스코트해서 데려와서 서로 사랑을 키워서 결혼을 했다라는 게 이제 서동 설화인데요. 그래서 이 공주는 선화공주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서동의 부인은 선화공주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리봉안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가 아니고 사택시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어요. 사택시, 그 성을 가진 귀족의 딸이었던 거예요. 선화공주 이야기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미륵사지를 건설하는 얘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아예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 서동 설화의 선화공주 이야기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서동이 무왕이 아니고 무령왕이다 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그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선화공주가 너무 일찍 죽어서 이제 계속 왕비로 있지 못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돌들은 미륵사지를 발굴할 때 나왔던 돌들로 이 미륵사를 세울 때 쓰였던 돌들입니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이 바로 미륵사지의 서쪽에 있는 탑, 서탑입니다. 이 서탑이 저쪽에 보이는 동탑하고 비슷한 양식이고 비슷한 크기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왜 모양이 이러냐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 무너질 뻔했나봐요. 그래서 일본이 그 보수 작업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한쪽에다가 이제 무너지니까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를 그냥 거기다가 발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은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서쪽에 있는 금당터입니다. 서탑 바로 뒤에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통일신라 시대의 가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이렇게 박물관도 같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 익산 쌍릉입니다. 이곳이 대왕릉, 요 반대편으로 가면 소왕릉이 있습니다. 대왕릉과 소왕릉, 그러니까 큰 크기의 왕릉과 작은 크기의 왕릉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누구 무덤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무왕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쌍릉입니다. 익산에 있는 쌍릉, 그러니까 두 개의 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곳은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누구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등재가 되지 않았지만 이곳이 백제 익산 유적 중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무왕이 무덤으로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왕이 수도를 왜 익산으로 옮기려고 하였을까요? 이 백제는 좀 유례가 없는 그 귀족이 굉장히 큰 힘을 떨쳤던 나라라고 해요. 귀족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도를 천도하는 일이었죠. 기존의 귀족들이 자기들이 있던 세력 근거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천도를 이제 했던 건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성왕이었고요. 성왕은 사비천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일을 마쳤죠. 근데 이 무왕의 익산 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천도는 실패했지만 이 익산 지역에 백제의 그런 중요한 건물들, 그리고 무덤, 그리고 저 아까 봤던 미륵사지, 이런 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익산 지역에서 백제 유적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이 대왕릉이 무왕의 왕릉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확실하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무왕이 왜 익산으로 왔을까요? 무왕의 엄마가 익산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익산 지역으로 수도 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세력 근거지로 가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소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왕릉으로 갑니다. 나무가 있어서 그늘 있고 아주 좋아요. 나무 냄새도 맡고 풀 냄새도 맡고 흙 냄새도 맡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일단 걷다 보면 이렇게 소왕릉이 보입니다. 아까 대왕릉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기가 작죠. 그래서 소왕릉입니다. 더 작아요. 이 소왕릉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왕릉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그 왕비의 무덤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었대요. 근데 발굴조사 하면서 왕비의 무덤일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왕비의 무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의 어떤 가족의 무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왕의 무덤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문헌 자료에 여러 가지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익산 쌍릉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 공산성 무령왕릉, 그리고 부여에 있던 관복리 유적, 부소산성, 부여 나성, 왕릉원, 그리고 정림사지 이 5개가 부여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 익산 지역에 미륵사지와 왕복리 유적, 이렇게 총 9개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제 백제의 유적이죠. 그리고 공주하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고, 이 익산도 수도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바로 백제의 첫 번째 수도 위례성에 있던 지금의 서울에 있는 풍납도성, 몽촌도성, 그리고 석촌동 고분군, 이런 백제의 유적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익산은 수도가 아니었는데도 익산 지역이 포함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첫 번째 수도였던 서울에 있는 유적지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 천도에 실패했던 수도가 아니었던 익산 지역과는 왜 포함이 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제 처음에는 공주에 있던 무령왕릉 따로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등재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리고 이 익산도 미륵사지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문화재청이 이제 그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백제 유적지인데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 지역, 부여 지역, 익산 지역에 있는 백제 유적지들을 묶어서 같이 준비를 했던 거고요. 당연히 서울도 있으니까 풍납도성, 몽촌도성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대요. 서울도 이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이 공주, 부여, 익산 세 지역이 묶어서 같이 등재 신청을 했고, 그래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같이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 와 오셔가지고 이 백제의 놀라운 그런 문화를 경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제 역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백제 역사도 같이 공부하시고 여기 유적지도 둘러보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